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병원 안과에서 망막파트를 맡고 있는 이성진 교수입니다. 귀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베테랑 의학 전문 기자, 그죠? 아이고, 아닙니다. 네. 이진한 동아일보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순천향 휴먼 러브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제가 안경을 끼지 않았습니까? 이 안경을 좀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성진 교수님과 뭔가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발벗고 뛰어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초고도근시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실명이 가장 많은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려주시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맞아요. 백내장이란 질환이에요. 백내장은 네네. 눈 속의 렌즈가 점점 뿌옇게 노화로 변하는 병인데요. 네네. 전 세계에서 네네. 한 4천만 명, 무려 4천만 명이 백내장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시력을 잃고 살고 계시는 거죠. 혹시 신봉사 있잖아요. 네. 우리 유명한 우리 이제 전래동화. 이 신봉사가 혹시 앓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까? 혹시? 그게 백내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신봉사가 장님이 아니었대 막 이렇게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이야기를 네.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봉사는 백내장이었습니까? 신봉사는 엄밀히 말하면 네. 초고도 근시였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고도 근시의 합병증 중에 네네. 백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고도 근시였고 합병증 중에 백내장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그 상황에서 네. 갑자기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심장을 만났죠? 맞나? 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네네. 눈 속에 이 렌즈가 네네. 눈 안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렌즈가 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보입니까? 보이죠? 그게 빠졌다. 그럼 이게 도대체 빠진 게 뭐냐? 그럴 네네. 수가 있겠죠? 네네. 우리 눈은 동그란 공 같은 이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우리 눈알 속에서 이 렌즈는 이 방 속에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걸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네네. 네. 거미줄 같은 끈이 쫙 360도 달려서 달려 있는데 저 벽에 붙어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깜짝 놀라면 이게 끈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네네. 정상인들은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초고도 근시는 백내장이라는 합병증도 올 수 있고 백내장이 생기면 이 끈도 조금씩 약해질 수 있고 초고도 근시가 이 끈이 또 약해지는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깜짝 놀랐을 경우에 이 렌즈가 탁 끊어지면 이 렌즈가 제 위치를 잃고 렌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신봉사는 장님이 아니었다. 이게 우리가 이걸 꺼낸 이유가 사실은 초고도 근시, 고도 근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네. 꺼냈는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안경 낀 사람이 많을까요? 네네. 네이처라는 잡지에서 전 세계 중에 중국과 한국은 네. 근시가 95%다. 와.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95%요? 네, 95%.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처의 잡지에 의하면은 네네. 아마 중국인이나 네네. 한국인은 어떤 민족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계속 유전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런데 그 네이처 발표의 네네. 주된 얘기는 뭐냐면 네네. 이렇게 민족 유전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네네. 민족 유전자보다도 후천성 요인이 많이 관여할지 모른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게임
핸드폰 뭐 수시로 유튜브 보지, 뭐 넷플릭스 보지, 뭐 그러면서 눈이 나빠지는 그런 후천적 영향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요. 네네. 최근에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네네. 햇빛을 보지 못하는 요인을 들었어요. 에? 햇빛을 못 보면 근시가 걸린다? 아,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왜 이제 얘기해 주십니까, 교수님? 네, 최근 얘기니까요. 아, 네네. 그래서 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네네. 이 성장하는 어린이가 네네. 근시가 된다 하는 네네. 거는 눈알의 크기가 네네. 몸의 성장에 맞춰서 똑같은 비율로 커져야 눈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시라는 거는 몸의 네네. 성장이 점점 커질수록 눈알의 크기는 비례해서 더 커지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커져야 이게 되는, 햇빛하고 관련이 어떻게 돼 있냐?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네. 망막이라고 하는 이 필름 조직, 네네. 눈 속의 필름 조직에 자극을 하게 되면 자극을 하게 네, 네네. 햇빛이 닿게 되면 네. 이 망막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네. 원래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네, 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쵸. 그런 네네네. 호르몬인데 네네. 이게 햇빛을 받으면 망막에서 나와서 네네. 이 도파민이 눈알의 크기를 커지지 않게, 그러니까 몸의 성장에 딱 맞춰서 눈알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와. 네, 도파민이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하는 역할을 거죠. 하는 도파민 또 햇빛에 그렇죠. 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으면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네네. 눈알의 크기가 지멋대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 고도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한 가지를 찾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와. 몸의 성장이 보통은 네네. 여학생들은 중학교 정도 되고 네네. 또 남자들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야외 활동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네. 오늘 이거 하나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야외에서 많이 뛰어놀자. 네, 맞습니다. 네. 야, 어른들은 혹시 없나요? 역시 야외 활동. 아, 야외 예, 활동.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가끔 가족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고, 네네. 또 하나는 이 또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녹내장도 잘 생기고 황반변성도 잘 생기고 망막박리도 생긴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꼭 눈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고도근시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만나 뵈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망막 검사, 눈 검사를 꼭 하셔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이런 병들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깥에서 뛰놀도록 조금 유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야외에서 아이들 공부를 빡시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